예, 정치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들로 채워봤습니다. 지금부터 콕콕 짚어드릴 텐데요. 자, 먼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치권의 오늘 이 말 한마디씩만 들어보시면 대선 전국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진실의 인양이 두려워서 세월호 인양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온 것이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의혹이 앞으로 이제 규명해야 될 대상인데, 거꾸로 제가 뭔가 작용해서 인양을 지연시켰고, 그 다음에 또 대선에 앞서서 인양시켰고, 이런 식의 그거는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거였죠. 신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바른정당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 용서합시다. 복당시키는 게 맞죠? 천청원, 그 다음에 최경환, 윤상회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당권 정지를 푼다고요? 출당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어요. 자유한국당을 보면 보수가 이런 식으로 망해가는구나. 썩어 빠진 보수한테는 정말 한 표도 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예,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지금 10시간 30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 기록을 넘어선 데 이어 1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일 만큼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사전투표에 지금 다른 정치인들, 유명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큰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아내 김정숙 씨가 이렇게 5월 9일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오늘 사전투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이우균 씨라고요. 심상정 후보의 아들인데 역시 손바닥 어머니의 기호인 기호 5번을 가리키면서 손바닥을 펴면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이외에도요, 지금 경선에 참여했던 박원순 시장 부부,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부부,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부부도 같이 참석해서 인증샷을 찍었는데, 각 당의 선대위 지도부 역시 오늘 참여해서 이런 사전투표 인증샷을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제가 초반에 사전투표율이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나 열기가 뜨겁은 건가요? 예, 일단 지금 오후 4시 현재 그 사전투표율이 9.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이대로 가면 오늘 하루만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은 사전투표에 오늘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만약에 13%를 넘어가면 지난 2012년 대선이죠. 그때 투표율 75.8%를 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3% 내일까지는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관심을 국민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인천공항에서는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노숙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1번으로 투표하고 싶다. 이러한 그 가능성이나 희망을 가지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열기가 뜨겁긴 뜨겁네요. 사전투표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 또 뜨거웠던 관심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여론조사였는데요. 오늘부터 수집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까지 수집해서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마지막 여론조사 특징이 뭐였나요? 네, 깜깜이 선거 터널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채널A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로는 안철수 후보 19.9%, 3위는 홍준표 후보가 17.7%인데 2.2%의 2위, 3위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본오차는 3.1%이기 때문에 이 표본오차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일보의 여론조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38.5%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16.8%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안철수 후보로 15.7%인데 역시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역시 표본 오차 사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자,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좀 네.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여론조사 그래프들을 보면 2등, 3등 각축전이 가장 지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도를 보시면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TV 토론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짧은 대선 기간 중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TV 토론을 본 후에 지지 후보를 바꿨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14.6%였는데요. 이 14.6% 응답자 중에서 처음에 지지했던 후보가 누구였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안철수 후보가 49.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우선 안철수 후보가 가장 TV토론 후에 지지층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라는 게 사실상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화제를 전환해서 정치데스크 단독 인터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단독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전 투표가 시작된 오늘 오전 정치데스크가 만난 문재인 후보 함께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이제 정권 교체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새 대한민국과 청년이 가야 할 길 대통령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서 그 청사진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데스크. 네. 오늘 직접 만나고 오셨는데 네. 뭐 이렇게 손이 부었다, 멍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많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 어떻게 컨디션이 어때 보였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많은 유권자들하고 만나서 직접 악수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손에 좀 피멍이 든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또 긁힌 흔적들도 있고 약간은 제가 만져봤을 때 부어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문재인 후보 본인은 이게 내 노력의 산물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직접 만나고 오셨을 테니까 뭐 대답하는 것 외에도 느껴지는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 그런 분위기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여러 참모들도 같이 뒤에서 참관을 같이 했는데 그런 뭐 돌출된 발언이 나올까봐 좀 긴장하는 모습들도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당선된다면 또 강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힌 문재인 후보의 포부가 좀 인상적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정치 데스크와의 만남에서도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강화문 정부 종합청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입주할 공간을 마련해야 하니까 뭐 적어도 한 몇 달은 걸릴 테죠. 아마 내년도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과 함께 했던 대통령, 예, 국민과 함께 출근하고 국민과 함께 퇴근하고 또 퇴근 이후에는 시장에 들리기도 하고 또는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누기도 하고 뒤풀이까지. 그러니까 그거 하실래요? 네, 퇴근 후에 국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누고 막걸리 한 잔 나누고 대토론 때 또 뒤풀이도 하겠다라는 포부가 좀 약간 서민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남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돌발 질문을 제가 한 가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한 잔 하시다 보면은 간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보다도 더 좋은 기운을 얻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더 복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런 대통령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최 기자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 불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좀 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할 텐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도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광화문 시대를 여는 함께하는 대통령,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대통령이 이제 핵심 공약인데 사실 뭐 홍데스크나 저나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문재인 후보도 대통령이 된다면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총리의 관저와 집무실이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숙제가 좀 있는데 이런 경호 인력과 동선 그리고 남겨진 청와대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충분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와의 인터뷰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건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어서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늘 부모님께 오히려 걱정을 더 해드린 것이죠. 맏아들로서 집안을 짊어져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늘 이제 부모님께 죄송스러웠는데 그러나 또 끝내는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되었으니 그동안 못했던 거 한꺼번에 다 그렇게 효도를 앞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저희 함께 인터뷰를 참가했었는데 강 기자, 저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낸 건지 한번 설명을 좀 강 기자가 대신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학창 시절 얘기를 하면서요, 본인이 좀 어려운 시절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저희가 이 청년에 대한 질문을 좀 던졌을 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실 아시다시피 많이 소개된 바 있듯이 사실 문재인 후보가 어린 시절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약간 반항과 이런 저항의 세월을 겪기도 했었다고 좀 전해지는데요. 특히 부모님을 얘기했을 때 이 시선을 보면요, 좀 약간 눈시울이 좀 붉어지거나 좀 약간 좀 더 애틋해지는 그런 아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문재인 후보가 지금 부모님한테 도리어 떳떳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번듯하게 자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도 한 가지 좀 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더 번듯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미국 타임지에 일면 전면 사진에 문재인 후보 얼굴이 크게 실렸더라고요. 최석호 기자. 어떤 이유 때문에 타임지 인물로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저것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임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타임의 표지 모델로 선정이 돼서 5월 6일 발행되는 아시아판에 나옵니다. 보시면 그 밑에 보면 네고시에이터라고 표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협상가 이런 뜻입니다. 결국 타임에서도 어떤 그 문재인 대세론을 이해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고무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고무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제가 좀 한 가지 정정을 해드리면 저 타임의 표지 모델로 나온 호는 5월 6일자가 아니라 5월 16일자로 나오고 5월 6일자는 인터뷰 내용이 실리고 저 5월 16일자 표지 인물로 선정한 거는 타임이 나름대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아시아판으로 발행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시청자들께서 좀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정치데스크와의 만남을 가진 문재인 후보는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문화인들과 만남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저로서는 또 영상에서만 뵙던 스타분들 이렇게 뵈니까 나중에 사인이라도 하나 좀 받아가야 되겠다 싶은데요. 홍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직접 한번 콘서트를 관람하러 와주시면은 너무나도 영광이자 또한 저희 전체 업계에 어떻게 보면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엑소 공연을 제가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그런 대중전의 공연도 보러 가는 대통령 꼭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팀 인사법이 있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고 네,
우리는 슈퍼주니 어예요. 사실 손을 뻗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선거법에 좀 위반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현수 네. 기자. 문재인 후보 사실상 사전투표도 선거니까 선거가 시작된 첫날에 그렇죠. SM 엔터테인먼트 하면 그냥 그 연예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인데 여기를 찾아서 문화인들을 방문한 이유는 뭔가요? 뭐 대중문화계의 표심을 잡으려는 거겠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블랙리스트 파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화계에서 이번에 대선인데도 지지하는 선언들이 좀 드물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문재인 후보 직접 문화계를 찾아가서 이제 직접 문화계 표심을 호소하고 또 뭐 아까 대중문화 공연을 보러 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뭐 발언에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연예인들, 대중문화계 종사하는 종사인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나 또는 한류에 앞장서고 있는 가요인들이나 방송인들에게 여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전향적인 정책 발언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분석하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파문을 일으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노린 거라고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래서일까 유독 또 문화계 쪽하고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유세단에서도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꽃할배 유세단이라고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단이고요. 평균 나이가 68.5세입니다. 예, 막내는요, 그 오선인 원혜영 의원이고요. 그 단장이자 그 맞이는 이철 전 의원이고요. 69살입니다. 예, 오늘은 신촌을 방문했는데 이 흥겨운 춤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이런 남녀노소의 흥행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할배 마음에도 봄꽃이 피었습니다. 배꽃보다 예쁜 할배 할매들, 배꽃보다 예쁜 문재인 찍어주이소. 너무 잘하셨어요. 문재인은 대학도 재수, 고시도 재수, 대선도 재수, 재수 전문입니다. 인재 정말 준비됐습니다. 강병규 기자, 저 삼행시 들어보니까 재수에 능하다, 이게 좀 약간은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디스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결국은 뭐 재수에서 성공한다는 또 좋은 뜻으로 넘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수는 있어도 삼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문재인 후보의 그런 내용에 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요. 이 문재인 후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눈에 확 들어오게 지지를 하는 그런 지지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문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어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이 황 전 총장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선언을 했는데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라는 것도 이색적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 씨가 황 전 총장 영입에 공을 들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지난해 총선부터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영입에도 적극 나서서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고 적극 나서서 3, 4개월 전에 이미 영입을 허락을 받았고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인물이냐? 아덴만의 영웅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월호 리본을 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저 사진인데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칭송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실 점은 김홍걸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왜냐? 이제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DJ의 향수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강합니다. 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좀 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현직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노란 리본을 달았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자막에는 지금 군령 위반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현수 기자, 무슨 이유였나요? 네, 당시 뭐 세월호 사고 현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였는데요. 뭐 그 주변의 참모들이 웬만하면 이제 거스를 수 있는 건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나갔다고 합니다. 군령에 따르면 규정된 약장이나 훈장 외에는 군복에 이제 부착을 하는 게 금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령까지 어겨가면서 사실상 세월호 배지를 달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나간 겁니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하면 당시 세월호 사건 때 통영함 비리 의혹에 휘말려서 불명예 제대를 했고요. 재판에까지 가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의 희생양이 아니었냐 이런 그런 초점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영입하려고 굉장히 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이 굉장히 문재인 후보에게는 중요합니다. 구여권, 구야권을 떠나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미지 이런 것을 부각시키면 시킬수록 문재인 후보는 조금 다를 것이다. 이러한 굉장히 선명성이 짙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좀 팽을 당했다고 할까요? 이러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영입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굳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데스크가 문재인 후보를 단독 인터뷰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유독 문재인 후보 관련 소식이 많은데 오늘은 대구 출신이죠. 지난 총선 때 탈당했던 홍일학 의원이 다시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며 복당을 했는데 당시 지금 오늘 벌어진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일학 의원이 우리 당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또 이 정권 교체가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당에게 큰 힘을 보태주는 또 저 문재인에게 정말 아주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다. 대구 경북에서 저의 지지를 넓혀주고 또 우리 당이 뿌리 내리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홍일학 의원께서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 총선에서 뭐 공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었죠. TK 의원인 홍일학 의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국민의당이 TK 정서를 잡기 위해서 홍일학 의원을 영입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뭐 홍일학 의원은 자신의 친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서는 천군만마 저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김부겸 의원, 그 다음에 홍일학 의원까지 함께하면서 TK에서 홍준표에 갔던 표심을 조금은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굉장히 좀 호재를 만났다, 이러한 분위기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네, 정치데스크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지금 집중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청년 문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교 동창과 군대 동료들을 저희가 또 직접 인터뷰해서 문재인 후보의 청년 시절을 알아봤는데요. 강병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청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외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렇다면 청년 문재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교 동창들은 문 후보를 의리남으로 기억합니다. 같은 동기 중에서 딸을 저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폭풍하는데 개인이가 이 친구를 폭포산으로 올랐어요. 근데 애들이 다 놀고 내려올 때쯤 그걸 만난 거야. 그러면 애들이 우리가 얼만큼 죄의식을 느꼈겠어요. 가난한 학창 시절을 거쳐 대학에선 박유신 시위를 벌이다 강제 징집 대상자가 된 문 후보. 억지로 군대에 끌려갔지만 군 생활은 모범적이었다고 합니다. 문 후보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야구바다 방망이 정도 되는 걸로 10대를 때렸어요. 이때 놈들 때려. 그리고 나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2012년에 이어 또 한 번 대권에 도전하며 자신을 취업준비생이라고 표현한 문 후보. 취업준비생인데 그것도 공무원 취업준비생이죠.
학창 시절 경험한 뼈저린 가난을 지금은 청년들에게는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당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쌓아두겠는데 오로지 실력만 가지고 변할 수 있도록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도 조금이라도 빨리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해야겠다는 각오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장 작년만 해도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시장에 기대해서만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문재인 후보 하면 특전사 출신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억지로 끌려갔던 거였습니까? 뭐 가기 싫어서 갔다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당시에 반유신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 그 시위자들은 이 벌로 강제 징집이라는 것을 당했습니다. 가장 뭐 고통스럽고 가장 뭐 어려운 그런 군 생활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유신 시대였기 때문에 뭐 문재인 후보를 바라보는 군대 그 상관들은 좀 곱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머리를 툭툭 치고 뭐 비속어를 쓰는 등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고요. 기관이 또 예의주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윗선에 보고해야 되는 등 감시당하는 군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이후에 잘 적응해서 군대를 순조롭게 제대까지 마쳤습니다. 이현수 기자, 오늘 문재인 후보를 인터뷰할 때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자기가 경험했던 뼈저린 가난을 우리 현재 청년들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청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었나요? 네,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제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이제 학생들에게 죽을 배급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을 배급해주는 죽을 받으러 갈 도시락 통조차 없어서 그 도시락 통을 친구들에게 빌려서 죽을 배급받았다.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병규 기자, 근데 또 학창 시절에는 문제아로 그렇게 또 이름을 날렸다는데 얼마나 좀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던 겁니까? 네, 흔히 뭐 문제아 그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어진 별명이라는 또 알려졌는데요. 사실 뭐 고교 재학 당시에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엄청 얌전하고 한마디로 미소만 짓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회에 대한 뭐 저항심도 가득했고. 뭐 이런 내부의 분노, 바꿔보자는 그런 열기도 가득했던 친구였는데 사실 유기정화가 한 3번 당했다라고 좀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어떤 큰 잘못의 해서가 아니라 여러 의리를 지키다가 뭐 당한 그런 유기정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직접 저희가 당시 친구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이게 한 친구가 이게 술 먹다가 뻗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안 올 수가 없죠. 학교에서 이제 훈육주임이 왔죠. 예. 근데 애들은 다 도망가고, 예. 제인이 혼자 남았어. 그 남았는데 같이 먹은 학생들이 누구냐는 게 제인이가 끝까지 안 불었어요. 혼자 유기정학 받았어요. 네, 강병규 기자, 의리남에 이어서 의리남이라는 별명이 지어진 것도 저런 일화 때문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좀 설명해드렸듯이 이렇게 다친 친구 혹은 발이 불편한 친구를 업고 혼자 산에 묵묵히 올라갈 정도로 그리고 친구들을 좀 아끼고 그리고 남에게 들은 얘기, 안 좋은 얘기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어디다 흘리거나 뭐 했던 친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비밀을 잘 지켜주고 또 친구가 난처하지 않게 잘 배려하는 그런 의리 있는 친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